시우쌤의 수학 개념 사전. 오늘은 덧셈의 계산 법칙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의 계산 법칙, 우리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법칙은 뭐냐면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교환해도 돼. 상관없어. 하는 법칙이 덧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고 있죠. 플러스 4. 선생님 1 더하기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편하게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계산 결과 둘 다 3으로 같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하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바꾼다라는 표현을 조금 어려운 한자로로 표현하면 교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래 자리를 바꿔도 돼. 더하는 순서 바꿔도 돼. 그게 덧셈의 교환 법칙이 되는 거고요. 결합 법칙은 뭔지 볼게요. 내가 세수 이상을 더할 때, 예를 들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때, 앞에 있는 1과 2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고 뒤에 있는 3을 더하나, 뒤에 있는 2 더하기 3을 먼저 결합해서 더하고 앞에 있는 1을 더하나, 계산 결과는 어차피 같아요. 요게 결합 법칙입니다. 어느 거 두 개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해도 계산 결과는 같아! 라는 게 결합 법칙입니다. 이거를 가르치면서 친구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계산을요.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하기 빼기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 또 교환 결합 법칙을 쓰는 거예요. 이게 계산하면서 안 써질 것 같지? 아니요. 은근히 많이 써요. 여러분 계산하실 때. 선생님도 요거 자주 사용해서 더하기를 하거든요. 특히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통계로는 계산할 때 요거 쏠쏠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팁도 하나 드릴까요? 볼게요. 요거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세 개의 수행의 수를 더할 때 덧셈의 교환 결합 법칙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4가 있잖아요. 그지? 물론 얘네들 앞에서부터 순차 계산, 얘네들을 먼저 계산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를 더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우리가 배운 덧셈의 교환과 결합 법칙을 적절하게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더하는 순서,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라고? 덧셈의 교환 법칙. 그러니까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얘네들 자리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할게요. 그게 덧셈의 결합 법칙. 그럼 얘네들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시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지난 시간 덧셈할 때 지금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두 소를 더해주시면 그 결과는 항상 0이 되더라. 그지?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여기다가 그냥 뒤에 있는 마이너스 8만 더해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0은요 덧셈에 있어서 있으나 마나의 역할이에요. 있으나 마나. 이게 더하는 0을 더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그냥 마이너스 8만 이렇게 정답으로 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교환과 결합을 적절하게 사용했다니 0이라는 걸 금방 밝혀낼 수 있었고 이 0에다가 마이너스 8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8이라고 계산이 손쉽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2번. 분수 계산하실 때도 우리가 분수를 더할 때 기왕이면 분모가 같은 친구들, 통분을 조금이라도 덜 하는 쪽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분모가 같은 분수를 더해주시는 게 통분을 그나마 덜 하는 거니까 편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도 교환 결합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4분의 3 더하기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7 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분모가 같은 두 분수잖아. 그지? 얘가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계산을 하고 싶어. 그래서 얘서 더하는 순서 자리를 교환을 할 겁니다. 교환을 요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앞에 요거 분모가 4인 이 두 친구를 결합해서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통분 안 해도 되잖아. 통분을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덜 하잖아요.
부호가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네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얘는 절대값이 4분의 3, 얘는 절대값이 4분의 7, 얘가 절대값이 더 크죠. 그죠? 그때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차, 여기다 할게요. 4분의 7,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4가 되잖아. 요거는 4분의 4 약분해서 결국 요렇게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럼 우리 통분할 필요도 없어. 통분 결국 이 문제에서는 통분을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지? 앞에서 순차 계산했으면 요거 먼저 통분했을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산했을 건데 통분 조금이라도 덜 하는 게 편하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죠.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먼저 결정해 주셔야 되니까 얘는 절대값이 1, 얘는 절대값이 3. 누가 커요? 3이 더 크잖아. 그럼 그때 부호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차. 절대값 큰 수에서 절대값 작은 수 빼면 3 빼기 1은 2가 되니까 답이 플러스 2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뭐 분수 계산하실 때도 교환 결합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빨리 정확하게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제 1번부터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따다단. 예제 1번. 요거 한번 볼게요. 다음 계산 과정에서 가, 나, 에 이용된 덧셈의 계산 법칙을 각각 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갈 때 뭐가 달라졌는지를 볼게요. 뭐가 달라졌냐면, 얘네들, 자리가 바뀌었네. 숫자가 바뀌었네. 얘네들 자리를 교환했죠. 그치? 그래서 무슨 법칙?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을 해줬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로 넘어갈 때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 나로 이렇게 넘어갈 때 뒤에 두 개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덧셈의 무슨 법칙 대답하고 있죠? 마음속으로라도 같이 답을 해주세요. 결합 법칙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하는 것보다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하는 게 머릿속에서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하게끔 하려고 교환 결합을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럼 이게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요 공통 부호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합, 얘는 절대값 5, 얘는 절대값 4, 절대값의 합을 붙여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계산. 얘는 그러면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해줘야 되니까 얘는 절대값 2, 얘는 절대값 9. 얘가 크니까 그때의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차 9에서 2를 뺀 거를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에서 2 빼면 7이니까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 교환 결합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다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봅시다. 선생님이 요거를 짜자잔 오늘 파란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음, 요 1번만 보고 싶어서 1번만 보고 싶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얘를 교환 결합.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같은 부호의 덧셈을 계산하는 게 우리 뇌 속에서 조금 더 계산이 편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 자리를 교환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4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부호끼리 더해주려고 얘네들을 결합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같은 부호, 공통부호 마이너스로 결정하고 절대값에 합을 붙여줄게요. 얘는 절대값 7, 얘는 절대값 3. 그러면 7 더하기 3은 얼마? 10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뒤에 플러스 4.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죠. 그럼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하셔야 되겠죠. 얘는 절대값 10, 얘는 절대값 4. 얘가 더 크니까 그때의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를 옆에 붙여줄 거예요. 바로 뺄게요. 10에서 4를 빼면 얼마예요? 6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7 하나 나와라. 슝. 자, 이번 문제도 우리가 분수 계산은요, 분모가 같은 것끼리 계산을 먼저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지금 분모 2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붙여서 계산해 주시려고 얘네들 자리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플러스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얘네 두 개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분모가 같으니까. 그지? 통분을 하나라도 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부호 뭘로 결정해줘요? 같은 부호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을 살짝 붙이자라고 했잖아요. 얘는 절대값 2분의 1, 얘는 절대값 2분의 3.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해줄 건데 요거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2분의 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일단 2분의 4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는 플러스 2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돼요.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인데 분수인데 분모가 달라. 이때는 통분을 먼저 해주세요. 왜냐하면 부호를 결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절대값을 봐야 되기 때문에 통분을 먼저 해주세요. 통분을 먼저 해주시면 얘는 공통부호를 2하고 4의 최소 공배수인 4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지?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럼 플러스 얘는 공통분모 4로 결정을 해 주실 건데 2분의 4에다가 분모 분자 2를 곱해주시면 4분의 8 이렇게 되고요. 이 마이너스 4분의 7은 건드릴 필요가 없죠. 왜 마이너스라고 했을까? 플러스라고 했을까? 이거 마이너스인데. 미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7 그대로.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에요. 그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하셔야 되는데 얘는 절대값이 4분의 8. 얘는 절대값이 4분의 7. 누가 커요? 얘가 더 커요. 4분의 8이. 그럼 그때 뭐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에 차를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절대값이 큰 수 4분의 8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 4분의 7 뺀 거. 그럼 얘는 플러스 4분의 8 빼기 4분의 7은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4분의 1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을 봐주시면 우리가 분수 더하기 할 때 분모가 같은 직구를 먼저 계산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 자리를 교환을 해서 분모가 같은 5를 몰아주려고 얘네들을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자리를 바꿔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플러스죠? 플러스 5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에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얘는 절대값이 5분의 2, 얘는 절대값이 5분의 4. 5분의 4가 더 크니까 그때 부호 플러스로 먼저 결정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를 살짝 붙여달라라고 했습니다. 5분의 4에서 5분의 1을 빼면 얼마예요?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라고 바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럼 5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에서는요. 통분을 먼저 해주세요. 통분을. 그럼 공통분모를 뭘로 만들어줘야 되게? 공통분모를 뭘로 만들어줄까요? 5하고 4의 최소 공배수인 2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20분의 8 이렇게 되고요. 얘는 분모 분자에 5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0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럼 얘는 절대값이 20분의 8이고 얘는 절대값이 20분의 15. 절대값이 얘가 더 크죠. 그죠? 그러면 그때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빼 거를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시면 20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아하, 그래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0분의 7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4번. 라스트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을 봐주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소수일 때는 부호가 같은 것끼리 더해주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들 자리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그럼 플러스 11.4 더하기 플러스 5.9 더하기 마이너스 18.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 거를 먼저 결합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호가 같은 두수의 덧셈이죠. 같은 두수의 덧셈. 그러면 공통보인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얘네들 더한 걸 붙여볼게요. 그지? 11.4 더하기 5.9 새로 셈해볼까? 그러면 4에서 9를 더하면 13인데 1 올라가고 1 더하기 1 더하기 5는 7이고요. 17.3이 되네요. 그럼 플러스 17.3 더하기 마이너스 18.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덧셈에서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절대값이 17.3, 얘는 절대값이 18.5, 얘가 더 크죠. 그럼 그때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이 큰 친구 18.5에서 17.3을 빼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8.5에서 17.3을 빼면 얼마가 돼요?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